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싸.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중산층정보자 금강계입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일제시기 연구하는 김강산입니다. 방송이 이렇게 안 늘어서야 이러니 조회수가 100단계. 이게 위로 보고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저에게 익숙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네네네. 영상에 뭐가 우리가 뭐 얼마나 해봤다고 네. 익숙하겠어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뭐 정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뭐 아니다 싶으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스포츠를 지금 주제를 잡아오고 계시는 네네네. 김강산 선생님. 네네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국민의례를 갖고 왔는데요. 스포츠는 아니네요. 스포츠와 국민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국가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민의례라는 그 행사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 스포츠에서도 국민의례가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모자 벗고. 그렇죠. 가슴. 한국 프로 스포츠에서 가슴에 손 올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그 어떤 영화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네. 거기서 See,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그 경기장 폭파하는 씬에서 그 폭파하는 씬에서 네. 어린이가 미국 그 국가를 부르면서 그게 국민의례잖아요, 미국. 네네, 그렇죠.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이제 그 엄청 고요하다가 갑자기 우와. 그 뛰어가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텐데 그 누구요? 반한인 하인즈 하인즈 워든. 그랬었나? 그랬어. 뭐 팩트 체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다. 네네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인사를 쭉 진행하면서 스포츠랑 뭐 정치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식민지 시 주장만 하셨죠? 주장만 네네네. 뭐 팩트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를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사실 식민지 시기에는 나라를 빼앗긴 특수한 상황에서 네. 그 스포츠라는 것이 가졌던 기능이 있고 뭐 여운형 선생님께서 다루었듯이 해방 이후에는 어떤 통일된 뭐 국가 건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스포츠하고 그 국가주의 혹은 애국심 이렇게 고취시키는 거는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건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국민의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과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이 국민의례 국민의례는 한국에서나 국민의례고 다른 데서도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렇죠. 북한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었던 게 2000 그게 독일 월드컵이었나? 그 다음 월드컵이었나? 그 정대세가 그 북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북한 국가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전 그게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뽕의 어떤 그 치사치 국뽕 아니었습니까? 치사치죠. 근데 이강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애국가 크게 불러주세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응원 열심히 해달라는 거지. 그걸 또 국뽕으로 몰고 가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친구에게 거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국가가 과도한 불가분의 사과를 관계.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인이 형을 그렇게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 국민의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이런 거에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고 뭐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를 갖춘다. 이게 대통령 훈령이야, 대통령 훈령. 외우세요? 군대 갔다 오면? 그거 매일 같이 하니까요. 이거는 국민의례에 대한 훈령인데 이걸 다 외운다고요? 아니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못 알아듣잖아. 어떤 거? 호국 영령에 대하여 그게 있어요. 아무튼 군대 가면 할 거야. 그거 몰라. 선열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 기분이 확 나빠지는. 어쨌든. 네네. 그래서 원래 국민의례 하면 맹세문 낭독하잖아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온갖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2007년에. 뭐 사랑하고 자유롭고 뭐 어쩌고 뭐 자유대한민국이 뭐 어쩌고 뭐 그런 걸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스포츠에서도 국민의례라는 것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야구하고 농구예요. 우리 그 한국 스포츠에서. 근데 이게 이제 왜 야구하고 농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의문인데 그 82년도에 그 3S 정책 이렇게 하면서 프로야구가 출범되잖아요. 보통 3S라고 그러죠. 그 운동권이 약간 3S라고 있네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모르고 3S로 읽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아. 원래 그런 영향을 좀 받았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로야구가 출범이 되는데 국민의례는 82년부터 시작이 됐대요. 네. 근데 웃긴 거는 3S 정책이 시행됐을 때 농구하고 축구가 특히 이제 아니 야구하고 축구가 특히 이제 뭐랄까 수혜를 받았다고 할까 집중적으로 육성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는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지에 지금도 K리그 할 때는 국민의례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유독 특이하게 야구하고 농구만. 야구는 모자 벗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네네네. 근데 웃긴 거는 KBO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걸 꼭 해야 된다.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경기 내 규정에서 이제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이라는 것인데 선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지침 중에 하나가 경기 개시 직전에 애국가가 방송될 때 벤치 내에 있는 선수는 벤치 앞에 나와서 정렬하며 기타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위원과 선수는 모자를 벗고 네,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는다. 아,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해요, 야구장 가면. 왜요? 그게 이제 좀, 거북스러운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구역질 난다까지. 태극기 앞에서 손 올리고 저런 게 구역질 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문화, 생활이고 이렇게 한데 왜 여기서까지 나한테 애국을 강요하느냐 이런 거죠. 국가 예를 들면 그 80년대 말까지도 영화 보기 전에 대한뉴스를 상영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프로야구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프로야구에서도 방송 참 안 늘어요. 발음이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KBO 측에서 그러니까 연맹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프로스포츠 경기긴 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떤 내부의 그런 공기를 환기시키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다라고 어떨 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경건하게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스포츠를 대한 자세를 이제 정비하는 시간이다. 그게 꼭 애국가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KBO의 마인드인가 기본적인 원칙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는 어떤 홍보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KBO 홍보팀장이 이거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서도 사실은 관중들도 반반의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관중들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처럼 애국가를 부르고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특별한 경기도 아니고 매 경기에. 그러니까 144경기가 한 팀당 이루어지는데 그 경기마다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 팀 노래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환기시키려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예를 들면 두산하고 NC가 경기를 하는데 이 두 팀이 팀으로서 대결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하나의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다라는 그것을 가지게 하려면 응원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다른 그 공통의 어떤 노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애국가일 수 있겠네요. 애국가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지 말고 프로야구가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까지 귀찮은 일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그냥 다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사를 하지 말자. 의식 없이. 종을 한번 치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그 원래 미사 시간에, 실제 저는 이제 그 성당을 다니니까, 성당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의식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요?
아유. 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게 참, 네. 성체를 모시러. 아, 네네. 성체를 모시는 게 이제 제일 그 하는 건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재현하는 행사가 제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걸 맨 처음에 해요? 아니, 중간에 했어요, 중간에. 아, 중간에. 미사 중간에. 근데 그때 종을 치거든요. 자, 지금까지도 집중을 하셨겠지만, 미사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니 환기를 한번 시키자. 그래서 종을 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자, 여기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에밀레. 아니, 근데 그게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시구를 하잖아요. 네. 모든 경기마다 시구랑 시타가 있어요. 사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엄숙하게 이 경기,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행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프로야구 아니, 종 치는 게 뭐 그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배를 굴려. 주의를 그건 그럴 수 있죠. 땡땡땡. 아마 그 MLB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그 피아노 치는 거.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람 이거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애국가가 정말 싫군요. 그러니까 애국가라는 노래 자체가 싫은 것도 물론 있지만 아니테를 극혐한다. 아니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프로야구 경기까지 와서 이걸 내가 부르고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싫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있는데 사실 야구보다는 농구가 더 그 규정이 빡세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O 규율이 좀 빡센가? 규율이 빡세다기보다는 리그 내에서 정해진 연맹이 정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가가 연주될 때 선수들은 하던 행동을 중지하고 도열해야 한다라는 이제 규약이 있어요. 총원 차려지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이유로 퇴출된 선수도 있어요. 누구죠? 근데 이거 외국인 선수였는데 맥도웰? 아니 맥도웰은 최근에 나왔는데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봤어요 저도. 밥에다가 설탕을 뿌려서 네네네.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창원 LG에서 뛰던 그 제퍼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름 멋있어요 제퍼슨. 제퍼슨. 근데 그 선수가 그 애국가 나오는 도중에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퇴출이 됐어요. 퇴출까지. 퇴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은 최소한의 존중을 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니까. 무시한 거다. 네. 근데 그렇다고 퇴출까지 갔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사실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물론 이 선수가 기량이 뛰어났으면 그랬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트레이드 대상이었나요? 그러니까 태도가 사실 성실하지 않다라는 그 비판이 쭉 있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퇴출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후야 어쨌건 그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결국에는 꼬투리를 잡은 건 너가 국가를 부르는 그 와중에 스트레칭을 했잖아. 그래서 넌 퇴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애국가를 부르거나 뭐 꼭 한국에서는 애국가지만 뭐 각자의 국가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국민의례를 찬성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미국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Oh, can you see? 그거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미국의 그 양키스 있잖아요. 양키스에서 좀 비하하신 거예요, 백인들? 양키들.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그 MLB의 팀이 있는데 압니다. 아메리카 리그 저 구장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전 그게 꿈인데. 네, 저 갔다 왔습니다. 양키스 스타디움. 좋으시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언제였냐면 9.11 테러 났을 때. 네. 9.11 테러 나고 나서 이제 그 7회인가 아마 할 때 7회 딱 종료하고 나서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딱 나오면 다 관중들이 딱 멈춰가지고 도열해가지고 서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한 팬이 그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갔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오줌도 싸지 말라.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줌의 자유도 없습니까? 아니, 이런 똥오줌의 자유도 없는 나라.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 앞에서는 개인의 똥오줌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석될, 네. 과하게 해석될 네. 여지들이 있는 게 이런 국가 의례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프로스포츠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를 계속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연방 법원에 쌌습니까? 그러면? 지렸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참았겠죠. 참았나요? 네, 그 노래 그렇게 길진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비국민이 된 거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또 오줌인데. 아니, 오줌인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꼼짝마 정책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이제 이거 누가 붙였나요? 한국 사람이 붙이진 아, 않았어요. 네네. 번역어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연방 도무 정책?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영어를 확인하진 네. 않아서. 근데 그 연방 지방법원에 네. 항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아, 고소를 해가지고. 개인의 똥오줌이 이겼네요. 네, 그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네.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정책은 폐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우리나라 가수 박정현이 아마 자기 졸업식 날 미국 국가를 불러서 화제가 됐고, 대표로. 그 다음에 양파가 아마 아, 미국 가가지고, 야구 경기인가? 거기서 미국 국가를 한번 불렀어요. 아마 그것도 LA 다저스 경기였을걸요? 뭐가 됐든. 네.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거부한 사례가 있죠. 나는 부르지 않겠다. NFL에서. 역시 NFL 선수들이 좀 세죠. 네, 그 싸움을 잘하시잖아요. 썸을 잘하죠.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그 캐퍼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네요. 흑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한창 그 인권 문제, 특히 이제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한 몇 그런 년도였죠? 문제들이 아마 2016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캐퍼닉이 무릎을 꿇는 세레머니를 했죠. 아하. 애국가가 나오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한창 문제가 돼서 사실 NFL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가 손 오고 빛이다. 뭐 이렇게 트윗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한창 됐고 그게 다음에 2017년쯤 가서는 야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선수가 있었고. 흑인 선수들 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것을 뭐 애국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왜 이렇게 국가주의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대항전이랑 프로스포츠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대 국가로 싸우는 경기에서는 뭐 애국가가 올리든 그 어쨌든 국가 대 국가로 싸우는 거니까. 근데 프로스포츠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뭐 어떤 스포츠를 대하는 의식이랄까 이런 문제로 본다면 그래서 환기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나는 애국가가 싫고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푸는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강요하는 이 사회가 싫고 그래서 군대가 가기 싫고 이렇게 오늘 인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싸 김강사 선생님 모시고 프로야구와 국민의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준비해 오실 거죠? 다음 시간에도 프로? 군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이야기네요. 다음 시간에 과연 김강산의 녹음 파일이 올라갈지 기대해 주시면서 100여 명의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땡큐.